안녕하십니까. 수학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얼마 전에 수능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우리 많은 예비 고3 친구들 겨울방학 시간표 이제 어떻게 짜야 되나 수학 공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제가 수능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되는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설명회들에서는 이제 예상 컷이죠. 수능 예상 컷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 성적표가 나오면서요. 수능 등급 컷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자, 1등급 컷을 보면은요. 미적분이 85, 확률과 통계 88, 기하가 85에서 87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등급 컷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번 수능이 지금 굉장히 거의 대혼란의 수능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국어나 영어 과목이 어려워서 수학도 제가 보고 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국어를 망해서 수학도 지장이 있었다, 힘들었다, 집중하기 힘들었다라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학의 경우는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좀 쉬웠던 기본 문항들은 쉽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특정 문항들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한 4개에서 6문제 될 테니까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쉬운데 그 나머지 문제들이 어려워서 수능 당일날 아이들이 받은 느낌은 수학은 그래도 풀만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등급과 2등급은 사실은 예상 컷보다도 확정 컷이 조금 낮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쉬웠는데 점수는 그렇지 않네라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히나 올해 수능의 특징은 요 3등급 컷이 좀 올라갔습니다. 3등급 컷이 올라갔다라는 건 중간 베이스의 문제들 난이도는 확실히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등급 대 친구들의 등급 컷이 올라가면서 분명히 점수는 좀 오른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수시 최저 등급을 국어 영어는 원래 어려워서 못 받았고 등급을 수학으로 맞출 수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3등급 컷들이 올라가면서 대거 이제 수시 탈락자들이 발생하는 대혼란의 수능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예비고3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나는 수시로 무조건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무조건 수시에다 포커싱을 딱 해두고 그러니까 수학 공부 자체를 수능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신 3학년 때도 끝까지 내신 관리한다에 포커스를 맞춰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이 이런 방향성이 유지되어서 계속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내신만 준비해가지고는 최저 맞추기가 분명히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말 수능에 대한 그 어떤 해보다도 수능 수학에 대한 공부 부분을 확실하게 계획해두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평가원에서 매년 이 수능을 보고 나면 이렇게 발표를 해요. 수학시험 어떻게 출제했느냐,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했다. 계산이 복잡한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아이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내신의 목을 메고 내신 공부만 집중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가장 사실은 이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보면 참 우리 학생들이 이 수학적 사고력 부분이 내신에만 올인하는 친구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이 능력을 키우는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 이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조금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그런 수능이었고요. 쉬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되고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출제되면서 중간 등급 때, 3등급 때 이 등급 컷 자체가 좀 올라갔다라는 거 보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 결국 1, 2, 3등급은
다 요 번호대 문항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자, 요 번호는 실제 지금 우리 고2 친구들이 치르는 모의고사랑은 다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3학년 올라가서 보는 첫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기준. 왜냐하면 지금 2학년까지는 선택 과목을 따로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3학년 들어가면 3월 첫 모의고사부터 현재 수능 유형대로 공통 22문항, 선택 과목 8문항으로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 시험 기준으로 14, 15, 21, 22, 28, 30 사실은 이 6문제에서 1, 2, 3등급이 다 갈리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고2 친구들이 보는 시험 기준으로는요. 18번부터 한 21번 정도, 그 다음에 28에서 30번 정도. 그 번호대 친구들이 요 번호대 문제 유형과 난이도가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나머지 문제는 어차피 다 맞춰. 여기서 1, 2, 3등급이 다 결정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등급 결정은 결국은 공통 과목에서 나고 확통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1등급과 2등급 친구들의 선택 과목 점수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통 친구들은 다 맞거나 혹은 한 개 정도 틀리고요. 미적분에서 1등급 받는 친구들도 보면 2개는 틀리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서 2개 정도 나가도 1등급 받는 친구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확통이나 미적분들은 1, 2등급 대 친구들만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은 틀리는 개수들이 비슷하고 결국 이 친구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가르는 것은 공통 과목에서 결정이 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년 설명회를 이렇게 진행하면 어머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주시냐면 선생님 이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아이 이 수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과외도 해보고 인강도 들어보고 공부방도 보내보고 뭐 대형 학원도 보내보고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결국에 수학 점수가 오르지는 않더라. 근데 아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과연 1년을 해서 수능 점수를 낼 수가 있겠느냐. 뭐 정시를 목표로 하든 아니면 최저를 맞추든 과연 이게 1년 안에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그냥 수학이 안 되면 수학은 버리고 다른 과목 우리가 이제 이때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해서 되는 과목으로 등급 맞춰서 어떻게 수시로라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주시는데요. 일단 1년 동안 수능 준비를 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잘 가르치기 때문이겠죠. 제가 잘 가르치기 때문에는 아니고요. 물론 잘 가르치지만 뭐 그 이유 때문에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수능이라는 것이 이게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처음 수능이 치러졌다라고 보니까요. 수능의 역사가 한 30년 정도 이제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어 영어랑은 얘기가 달라요. 국어 영어는 제가 수능 봤을 때보다도 지금 훨씬 영어 단어의 정도가 어렵고 국어도 엄청 어려운 국어 문법들을 배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학은 30년 전에 미적분의 정의나 지금 미적분의 정의나 앞으로 30년 후에 미적분의 정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범위 안에서 교과가 어떤 특정 단원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면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이미 30년 동안 문제들이 출제가 계속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예를 들어 미적분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나올 만한 아이디어의 문제들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동안에도 여러 번 출제됐던 개념이고 유형이고 아이디어인데 아이들 눈에는 뭔가 새로운 것 같은 느낌만 주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는 있지만 결국 새로운 개념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나온 기출 문제들만 잘 반복해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1, 2등급이 가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기출문제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런 간단한 시험을 우리 아이는 왜 1, 2등급을 못 받아오는 거냐. 기출문제 양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수학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내신도 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들을 완벽하게 우리 아이가 다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기출들 중에서 아이들이 우선순위로 봐야 될 것들을 뽑아내서 그걸로 교재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또 이 개념이 체화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지 문제를 제작하고 만들고 고퀄리티의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1년의 시간 동안 수능을 효과적으로 점수를 올리기 위한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이 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냥 정말 기출만 완벽하게 봐도 수능 잘 볼 수 있다. 이걸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학원 안 보내셔도 되고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미 기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들도 다 이미 만들어 놓고 또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이 과정만 열심히 하면 당연히 점수는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아이들은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지금 4등급인데 1등급 나오는 거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저한테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자료로 열심히 할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1, 2등급 받을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린다는 이 부분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공부를 안 해도 수업만 들으면 올릴 수 있다는 아닙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수학 강사의 강의도 아이가 듣기만 해서 점수가 나오는 수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강의를 체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조금 옆에서 도와주면 충분히 1년 동안 지금이 어떤 등급에서 출발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학 올림피아드 아니잖아요. 그죠? 수학 경시대회 아니잖아요. 누가 수학머리가 제일 좋아?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래도 필요한 최소 시간의 공부만 좀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해준다면 충분히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년 우리 고3 친구들 혹은 이제 재수생 친구들, N수 친구들이 어떠한 순서로 1년의 과정을 보내게 되느냐. 이것도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다 수학은 비슷합니다. 일단 1월, 2월, 3월, 4월에는 개념 수업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 아까 말씀드렸죠. 기출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본인이 막 풀이를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기출을 베이스로 문제들을 자체 제작해서 그리고 이제 올해 EBS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리고 올해 평가원 시험들을 반영한 그런 문제들을 제작해서 N제 문제로 연습하는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또 수능이라고 하는 게 제한된 시간 안에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잘 보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운용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로 1년의 커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올 겨울방학 때 진행되는 수업은 요 개념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학년 친구들은 기말고사 준비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러면 보통 수학 1과 수학 2는 이미 내신을 치렀고 그 다음에 개념도 했죠. 그죠? 나 수학 개념 했는데, 나 수투 개념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상당수입니다.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 나 수학 개념 다 끝냈는데 이게 수학의 기본 개념을 공부한 거고요. 이게 수능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수원2 개념을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가. 막 자이스토리, 마더텅, 기출문제집 되게 많잖아요. 기출문제집을 우리 아이들 다 사서 문제를 처음, 왜 나 개념 돼 있으니까. 기출문제집을 풀어요. 그러면 2, 3점짜리 문제들은 다 맞추는데 4점짜리 아까 제가 1, 2, 3등급을 가르는 문제 번호 있었죠. 그 문제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다 틀립니다. 그럼 그제서야 나 개념이 부족해 다시 개념 인강을 막 찾아요. 근데 이 개념 인강을 다 들으려니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출문제집을 삽니다. 이걸 1년 내내 반복해요. 아이들의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의 패턴을 살펴보면 이걸 1년 내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면 문제집들이 새 거잖아요. 앞에 부분만 풀어져 있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머님들 아시죠? 네, 당근을 찾습니다. 이 문제집들을 팔아서 용돈벌이를 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내가 수학 개념이 돼 있다라는 착각에서 옵니다. 기본 개념을 한 거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 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들, 저는 이제 이거를 아이디어, 스타트 아이디어, 실전 개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 실전 개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강좌에는 기출 문제들을 베이스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만든 수능 개념 강좌가 1월, 2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겨울 방학 때 내가 개념이 돼 있다고 해서 바로 기출을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능 개념을 한번 잡고 다시 한번 돌려본 다음에 기출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네, 특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3학년 1년을 보내는데 내신과 수능 공부의 밸런스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 3학년 1학기 때 보는 내신 시험이 전부 다 선택 과목입니다. 미적분, 확통, 혹은 요즘에는 둘 다 보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적분, 확통 시험을 보는데 3학년 1학기만 3월, 4월, 5월, 6월, 7월 초까지 거의 한 4개월 반 정도를 확통 미적분에 시간을 쏟습니다. 근데 확통요, 수능에 몇 문제 나오느냐? 8개 나와요. 26점. 미적분 8문제 나옵니다. 26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확통은 그러니까 5문제는 뭐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3문제가 이제 좀 난이도 있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확통은 1등급이나 2등급이나 그냥 다 맞아요. 거의. 아니면 1개. 아니면 미적분 친구들은 28번, 30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맞춥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 8개 26점을 위해서 재학생 친구들은 3, 4, 5, 6, 7월까지도 그 8문제를 맞출 수 있는 공부를 내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시로 갈 거야. 내신이 중요해. 그러니까 확통 미적. 이렇게 그림이 가버리면 나중에 7월 달에 수능도 준비해야 돼. 최저도 맞춰야 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사실은 힘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기 중에도 이 내신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에 경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기간, 뭐 예를 들어 내신 시험이 날짜가 발표되고 한 2주 정도는 내신에 집중을 한다면 그 외의 기간에는 계속 이 공통 과목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고3 현역은 수능에 투자할 시간이 매우 적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언제겠어요? 방학이죠. 수학은 이 수학 피지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뭘 알아야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이 뭘 알게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수학 피지컬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은 그나마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그렇지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 때 사실은 이 아이가 수학을 계속 가져가게 되느냐 아니면 최저를 맞추는 데 쓰느냐 아니면 정시로 가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이 모든 결정은 사실상 겨울방학에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제 커리큘럼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개념, 기출, 그 다음에 엔제,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에 맞춰서 이렇게 커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재들, 표제도 굉장히 잘 보이실까요? 네, 표제들도 굉장히 예쁩니다. 아이들이 교재 받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컨텐츠는 제가 올해 처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막 급하게 만들어 온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제가 수능 강의만도 20년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데 최적화된 교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치의 교재들은 이미 수차례 만들어져서 반복이 되어 왔고요. 올해도 지금 올해 개정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진 컨텐츠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저의 이 시즌 1 첫 출발 수업은
좀 다른 현장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특별한 캠프 수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 캠프 수업을 하기 전에는 여러 지역, 대치도 한 타임, 분당도 한 타임, 중계도 한 타임 제가 안 다녀본 지역이었거든요. 목동도 한 타임. 교육특구라는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부산까지도 출강을 했었습니다. 부산도 출강하고 이렇게 주 1회 수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등급대가 낮은 친구들이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데 분명히 방학이 아주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방학 시간을 주 1회 수업으로 이 아이들의 점수를 올린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 1등급, 이미 1등급이야. 이미 수학 잘해. 수학이 타고났어. 이런 친구들은 주 1회 수업만 들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강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전문은 3, 4등급 대 친구들을 1, 2등급으로 끌어올려주는 걸 제가 가장 잘하거든요. 그거를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강사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3, 4등급 대 친구들을 1, 2등급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려면 분명히 방학 때 시간 투자는 분명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저와 잘 맞는 아이들이 많이 분포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캠프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캠프 수업, 수능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유일한 수학 캠프 프로그램이다. 제가 인강도 10년 정도 진행했잖아요. 수능 전문 인강 10년 정도 진행한 강사들 중에 이 캠프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말씀드렸다시피 주 1회 강좌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대부분들은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수능 전문 인강 10년 이상 하고 현장 이렇게 20년 이상 하는 강사가 이렇게 캠프 수업을 하는 학원들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보통 학원들에서도 캠프 수업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 시키냐면은요. 그 1, 2학년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그냥 데리고 3학년 갈 때 그때들 보통 1, 2학년 내신 선생님들이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 수능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유일한 캠프 수업이라는 거, 캠프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5, 6개월 학습 분량을 2달 안에 진행하는 고밀도 수학 집중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주 1회 수업을 보통 진행하는데 저희는 주 3회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럼 보통 8주 기준으로는 24회. 제가 올해는 이제 연휴 빼고 하니까 20회 정도가 공통 수업이 나오더라고요. 20회면 주 1회 수업을 하면 20주짜리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5, 6개월 학습 분량에 해당하는 걸 집중해서 하는 수업이다. 선생님 근데 5, 6개월을 한두 달에 끝내면 너무 버겁지 않을까요? 자,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면 이거 조금 힘들어요.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 아이들 수 1, 2가 기본 개념은 되어 있고 저랑 하는 작업이 무에서 유를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워놓은 과정에서 수능 개념이 어떤 것들인지를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고밀도 수학 집중학습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에서 15, 20에서 20, 28, 30 아까 1, 2, 3등급을 갈랐던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을 주로 틀리는 학생들한테 너가 기본 개념은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4점짜리를 맞출 수 있어. 이걸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를 진행한 후에, 캠프는 오전에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한 후에 그걸로 끝, 빠이빠이가 아니라 수능 강의까지, 수능 날까지도 정규반으로 저녁반으로 이동하여 수능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 1, 2는 실전 개념, 기출 6주 과정 총 20회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미적분은 보니까 13회 정도 되고요. 확통은 8번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사과나무 강서관과 은평관에서 캠프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에요. 강서관 요거 지금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 시간표인데 월수금 오전 9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3시간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 이제 1시간 휴식 시간 후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보통 1시 반에서 4시 반 이렇게 미적분 수업을 듣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클리닉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들 수학학원 보내면 숙제들 있잖아요. 숙제들. 근데 보통 아이들이 숙제를 못 해오는 친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 오늘 숙제 안 해서 우리 선생님 화나게 만들어야지 이런 친구들 잘 없습니다. 하고 싶었으나 막혀서 몰라서. 근데 수학은 또 특성상 한 문제가 막히면 그 뒤로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하려고 했지만 못 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모든 걸 그냥 학원에서 해결해라.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클리닉 전담 선생님이 계셔서 모르는 걸 바로바로 질문해서 그날 배운 내용들을 클리닉 시간에 다 체화하고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2월 방학 때만큼은 집에 가서 숙제하지 말고 그냥 학원에서 수학 수업부터 시작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까지를 전부 다 학원에서 하고 끝! 그리고 나머지 요일에는 다른 과목들 시간을 분배해서 공부를 해라 라는 취지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강성화 확통하는 학생들의 시간표 기준인데요. 요렇게 시간표가 돼 있어요. 제가 이 강성환과 그다음에 은평관 시간표는 따로 또 정리해서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수업 같은 경우는 되게 궁금해, 워낙에 수업 자체가 스케일이 큰 수업이기 때문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캠프 간담회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나 학원에 연락 주셔도 좋고 아니면 뒤에 제가 제 번호도 알려드릴 건데 직접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희 컨텐츠들은요 전부 다 만든 고퀄 자체 제작 컨텐츠들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클리닉 선생님들도 보통 강사 출신의 선생님들이 직접 케어를 하십니다. 클리닉 부분들도 어머님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MBTI I라서 질문도 못하고 혼자 앉아만 있다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 진짜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선생님들 돌아다니시면서 그날 학습 분량들을 다 일일이 체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모든 수업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 강사들이 다 디폴트로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막 이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테스트, 과제, 복습 영상, 클리닉 이런 밀착 관리들은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제 번호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캠프 수업이 사실 강사인 저한테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저는 거의 저녁 때 보통 수업들이 많은데 방학에는 오전 9시 반에 월화수목금 다 나가니까 되게 힘든데 매번 힘든데도 이 수업의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확실히 겨울방학 때 피지컬을 만든 친구들의 수능 결과물이 좋아요. 올해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점수들을 이제 보내줬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친구가 한 명 친구만 제가 이야기를 좀 하면 여기 친구들은 많이 늘었어요. 4번 문제부터 쭉쭉 푸는데 쌤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하는 이 친구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왔을 때 저한테 주차를 어디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재수생인데 재수생 친구인데 주차를 어디 해야 되니?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재수생이 주차를 하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수시로 다 붙을 줄 알아서 운전면허를 먼저 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상치도 않게 정시까지는 가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수시를 정말 빠른 속도로 강탈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시로 갈 거라서 수능 수학에 대한 것이 거의 베이스 무였습니다. 아니 수능 수학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수학 공부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안에서 사실 1월, 2월부터 캠프 수업부터 진행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고 아이도 열심히 했고 1월, 2월부터 그 구멍난 부분들 우리가 상담 통해서 계속 메꿔주고 그다음에 자체 수학 시간도 좀 늘려가면서 했는데 올해 한 4개 틀렸나? 굉장히 시험을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결과물이 방학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더 힘을 내서 많은 친구들이 점수 향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힘들지만 그런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보시면 알죠. 굉장히 열정 과다거든요. 열정이 넘쳐 흘러요. 올해도 주댕쌤의 열정으로 우리 많은 친구들 점수를 끌어올려 주는데 정말 온 최선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혹은 학원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